고수익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관동별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서사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중간에 살짝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줄까지 좀 내용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어와 성언이야 가디롱 망극하다까지 내용을 좀 끊어서 내용 정리를 좀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서사 1입니다. 서사 1, 서사 3까지 있는데요. 관동, 관찰사로, 임명받은 감격, 임명받은 감격,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사 1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살짝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자, 요 부분까지죠. 시약이 여기로다.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사 2. 그래서 관찰사 부임 여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번 시간에는 본사 직전까지 할 건데요. 급장류 풍채를 보차하니 보일 게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서사 3번. 그럼 서사가 끝나게 되고 이제 본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양강 부분부터입니다.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자, 소양강은 춘천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 쇼양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양강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끝에 글자 세 번째 글자를 주면 강입니다. 강. 자, 이거는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린물이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이 그냥 나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려옴 이런 뜻입니다. 소양강에서 내려온 물이 하는 거는 물이 어디로는 어디로 든단 말고 흘러 든다는 말인고 이렇게 현대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 고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일단 네모 박스를 치세요. 근데 고전 시간은 우리 물음표라든지 느낌표, 그다음에 이런 표시가 없죠. 이런 운장 보호가 서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랴가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료가 나온다거나, 랴료, 그다음에 냐, 료, 그다음에 까, 그다음에 꼬, 그다음에 가, 고, 그다음에 2인칭 주어로 나온 니은다, 난다, 그다음에 는다, 그다음에 리. 자, 요게 나오면 여러분 의문형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문형 종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요거를 네모 박스를 치고요. 해석할 때는 느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소양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쌤이 구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로 보면 여기 한양이고요. 여기가 한양 서울입니다. 여기 서울입니다. 요 쌤 집 돼 있는데 쌤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춘천이 어디 있냐면 여기 원주가 보이고요. 가운데 여러분 원주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춘천이 어디 있냐? 춘천이 어디 있냐? 춘천이 어디 있냐? 이게 충주고요. 그죠? 춘천
치악산, 원주, 춘천이 위에 있네요. 그죠? 춘천. 여기 강물이 보이잖아요. 요 강이 강원대학교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 이게 소양강입니다. 이 소양강인데 소양강이 흘러서 이렇게 서쪽으로 갑니다. 흘러서 이 강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합쳐지죠. 그리고 이제 서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어디로 듭니까?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뒀습니다. 소양강 물은 나중에 하류에서 한강으로 합쳐지게 되고요.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강에는 한양이 있으니 한양에는 바로 궁궐이 있는 것이고 궁궐에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금님이 보고 싶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연군 지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흔든단 말인 거를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연군 지정이 몇 군데 나오겠네? 3군데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연군 지정이 나옵니다. 연군 지정은 또 여러분이 낱말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옆에다 뜻을 쓰깁니다. 임금에 대한 군주에 대한 그리움, 그리워할 연입니다. 연인 할 때 임금에 대한 그리움, 아부가 쩔죠, 그죠? 조금 벗어났다고 바로 임금님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대부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신거국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고독, 자 빨간색으로 고독할 때 그 고자입니다. 고독, 신은 신하입니다. 신하고 거는 가다 이런 뜻입니다. 가다. 그 다음에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신거국은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곁을 나라님을 떠나는 겁니다.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남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떠남에 백발도 하도하시자. 백발은 여러분 아는 흰머리죠. 백발 흰 머리도 하도할샤는 여러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하도할샤. 이거 낱말 뜻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흰머리가 많이 난다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걱정이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다는 여러분 옆에다 쓸게요. 하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하다가 되겠고, 자, 쌤 좀 이따가 획을 추가하겠습니다. 하다가 요렇게 해도 하다가 될 겁니다. 자, 히읗다라고 썼는데요. 자, 왼쪽에는 쌤이 아래야 하다를 썼고요. 오른쪽에는 파란색으로 하다를 썼습니다. 둘 다 하다입니다. 하다인데 획수가 더 많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많다 해서 하다는 many의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야 하다는 do의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many의 뜻이 되겠죠. many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샤라고 하는 부분이 감탄형 종결음이에요. 리을샤가 나오면 감탄형 종결이다. 감탄형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을 할 때는 구나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표를 쳐야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많기도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남에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흰머리가 많다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부분은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에요. 나라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우국 지정이랍니다. 근심 우자 써서 우국, 나라국, 지정. 아까 지정은 뭐 하는 마음, 영군 지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흰머리 부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일단은 여기서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를 흔든단 말이고, 소양강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흰머리가 많기도 많고 백발이 있었습니다. 백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주 이 밤 개오새와 북간정에 올라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동주라고 하는 게 지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 상주, 충주, 공주, 나주, 전주 되게 주로 끝나는 동네가 많잖아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항저우, 시저우처럼. 그다음에 북간정에 오르니 이렇게 해서 지명이 나와서 여정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주는 지금 현재 철원이고요. 철원에서 밤을 겨우 세우고 이런데요. 밤을 세우고 북관정, 그러니까 정을 알아두면 되겠죠. 이 정자입니다. 정자에 오르니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가 있었는데 요 정철이 여기 한양에서 임명장 받고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주로 돌아들어서 원주까지 왔죠. 그리고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흐른다면 소양강은 한강으로 흐른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철원에서 밤을 새우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안 가느냐 하면 이제 관내 순력으로 중요 도시를 거쳐가야 되는 경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철원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북간정에 올랐는데 그다음에 삼각산 제일봉이, 그러면 삼각산이 우리 서울에 있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이 별명이 삼각산이에요. 그 만경대, 인수봉, 백운대라고 하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 삼각산 세 개가 있다. 그래서 보통 별명인데 삼각산은 저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한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에 있는 북한산이 자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에는 궁궐이 있고 궁궐에 임금님이 계시고 임금님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이 부분도 아까 나왔던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 바로 삼각산 나오는 부분도 연군 지정이다라고 선생님이 빨간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필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봉, 제일 높은 봉우리겠죠. 제일봉은 봉우리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얘는 왜 까만색으로 썼냐? 자, 빨간색으로 바꾸고 함하면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웬자는 여러분 우에 써야 됩니다. 웬만하면. 오늘은 왠지 할 때는 오에 쓰는 거죠. 웬만하면 보이겠다, 볼 수 있겠다, 보이겠구나, 겠도다, 구나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느낌표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느낌표 칠 수 있으면 여러분 영탄법이라고 그래요. 감탄하는 것을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겠구나. 그러면 제일봉이 삼각산이 보이겠다는 건 임금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궁왕은 여러분 이게 궁의 왕이라고요. 그 고려를 건국하기 직전에 후삼국 때 태봉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왕자 공의 왕이 태봉국을 건설했는데 그때 백성들을 강제노역해서 철원성을 쌓는다고 동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망했죠. 태조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공의 왕이 여러분 유명한 짤로 유명합니다. 마구니로다 해서 김영철 배우가 이게 안대를 쓰고 나와서 철퇴로 사람들을 마구니로다 하면서 엄만히 반명하는 그 짤을 아시면 아마 그겁니다. 그래서 대궐은 태봉국의 대궐 터에 그러면 터라가 아니라 대궐이 사라지고 터만 남았다는 겁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니가 되는데, 여러분 요렇게 하면 세조자가 되죠. 요게 세조자입니다. 세조인데 둘 다 새입니다. 새, 까마귀, 까치. 그런데 까마귀는 여기 한 획이 없어요. 이 빨간색이 없는 겁니다. 있으면 세조고 없으면 까마귀 요자인데요. 까마귀는 눈이 없는 것처럼 지금 만든 글자죠. 근데 까마귀가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깃털이 검정색이니까 눈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친구 까치가 지저귀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고흥망은, 천고는 천년이라 생각하면 되면 천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고자가 옛날 고자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현대어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흥망, 흥하고 그러면 앞에 빠진 말은 나라가, 그죠?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망함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쌤이 아까 좀 전에 의문형 종교를 가르쳤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랴료, 나뇨, 까고, 가고, 니은다, 는다, 난다, 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물음표 느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 너는 아니, 모르니 하고 까마귀한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까치한테 오작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작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까마귀가 대답한 건 아니지만 말을 건냄, 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되게 부흥했다가 금방 망하고 나는 게 참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오렌지 색깔로 천고흥망은 안 한다, 뭘 안 한다 아래 부분은 바로 인생무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무상. 그래서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고 인생이 덧없다 이게 돼. 인생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무상. 자,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이거죠. 무상, 인생이 참 허무해 이거죠. 덧없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허무해 이렇게, 허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나라가 망했을 때는 맥수지탄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생무상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망국이죠. 망했을 때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영웅이 죽었을 때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늙었을 때 옛날에는 막 뛰어다니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게 됐다. 그래서 계단도 많이 오르지 못하더라. 뼈가 아프다. 뭐 주름살이 생겼다. 이런 거 좀 인생무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회양 요 부분도 중요한데요. 회양도 지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에 찾으면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북한에 있습니다. 회양 지명이고 너의 일홈이, 이름이, 너의 이름이, 마초하는 마침, 가탈시고는 마침 같구나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중국에 회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회양이 있고 중국 회양이 있는데, 그 다음에 조선에도 회양이 있는데 한자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같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조금 옆으로 옮겨서 필기를 할게요. 자, 중국 회양과 조선 회양이 지명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면 중국 회양에 이곳에 급장류라고 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매우 잘해서 백성들에 행복했답니다. 그러면 화자도 똑같이 급장류라는 지명이 있으니까 정철 자신도 여기 관동 지방에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목민관으로서 정치를 잘해야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을 했던 중국의 회양에서 정치를 잘한 정치인 급장류의 모습을, 풍채를, 여러분 이 채하는 글자 있잖아요. 이거 뭐 채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고쳐, 다시라는 뜻이고요.
안 볼 것인가, 다시 안 볼 것인가, 보겠다라는 거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 모습을 다시 보겠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급장류처럼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바꿀 수 있으면 이것을 서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급장류처럼 정치를 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형광펜 색깔을 민트로 바꾸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치를 잘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다시 한번 빈 곳에다 민트를 하고, 이거는 선정에 대한 포부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선정에 대한 포부가 나와 있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천고흥망 나오는 거, 천고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생 무상이었고요. 이번에 급장요의 모습을 다시 보겠다. 예, 정치 잘해야지 선정에 대한 포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서사 3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며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우고 북한정에 오르니 북한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궁예왕 대걸터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오랜 세월 나라가 흥하고 망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회양 너의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안 볼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사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관내술력과 자기가 벼슬을 하는 곳, 그것을 술력, 순찰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했다.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한 것으로 서사 3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강의에 본사 1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